하이! 안녕하세요, 야옹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조스를 아시나요? 백상아리가 사람들을 습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공포 스릴러 영화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조스바도 이 영화로부터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야기란 거 알고 계셨나요? 바다 강을 넘나들며 5명을 습격한 단 하나의 살인상어. 믿기 힘들지만 100년도 더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야옹양이 들려드릴 첫 번째 사건집은 영화 조스가 영감을 받아 제작된 사건, 뉴저지에서 일어난 연쇄 상어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1916년 여름 미국 뉴저지. 그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과 소아마비 전염병이 동시에 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 해변과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도 평범한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찰스 에팅 반산트. 반려견 채샤와 함께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에 놀러왔어요. 식사 전까진 시간이 좀 남았네. 채샤워, 같이 들어갈까? 채샤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반산트. 더위를 식히며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요. 수영 중이었던 반산트가 비명을 지릅니다. 무언가가 반산트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어요. 상어였습니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그를 끌어냅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의 왼쪽 허벅지 배트릭맥이 절단된 채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오후 6시 45분 잉글사이드 호텔 프론트에서 반산트는 과다출혈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뉴욕시티항에 입항하는 선장들은 반산트가 상어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뉴저지 해안에 상어가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상어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은 상어가 사람을? 설마 그냥 운이 나빴겠지. 그렇게 모두가 위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지난 5일 뒤 두 번째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16년 7월 6일 목요일 스프링레이크 해안가. 스위스 출신 호텔 벨보이인 찰스 브루더는 일을 마치고 해안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있던 그때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발끝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그때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복부를 물었고 곧이어 두 다리를 물고 흔듭니다. 찰스 브루더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어요. 해변에 있던 여성이 이 비명을 듣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의 붉은 카누가 전복이 되어서 사람이 빠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은 곧바로 해변에 있던 구조대원인 크리스 앤더스와 조지 화이트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저기 사람이 빠졌어요. 구조대원들은 곧장 보트를 타고 출동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건 붉은 카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브루더의 피용동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려 보이는 브루더. 황급히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진 브루더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브루더의 복부 반쪽이 너덜거리는 상태였고 양쪽 다리가 절단되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참혹한 시신은 해변으로 옮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신이 너무 잔혹하여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습격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며 상어에 대한 공포는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해변가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게 됩니다. 1916년 7월 8일 퍼져가는 상어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하여 미국 자연사 박물관 학자 3명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들은 상어랑 마주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를 하였고 이 중 유일한 어류학자였던 존 트레드웰 니콜스는
해안가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였고 혹시 모를 제 습격에 대비하여 해수욕장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거면 되는 걸까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7월 12일 수요일 마타 한강 두 번째 습격이 있었던 스프링레이크에서 북쪽으로 48km 떨어진 강입니다. 마을 선장 토마스 코트웰이 개울에서 2.3일 상어를 목격을 합니다.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을 하였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봤어요. 상어가 강에서 헤엄치고 있었다니까? 아니, 강에서 무슨 상어예요, 선장님. 바다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12살의 소녀 레스텔 스티렐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친구들이 물속을 보면서 말해요. 저거 뭐야? 나무 토막인가? 물 위를 쓱 떠다니는 커다란 검은 실루엣. 곧이어 지느러미가 올라왔고 빠른 속도로 아이들에게 습격합니다. 아이들은 놀라 뛰쳐나오지만 상어가 튀어나와 스티렐의 다리를 물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마을로 뛰어가 주민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고 그중 24세의 청년 스탠리 피셔가 강가에 떠있는 스티렐을 발견하며 스티렐을 건져오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긴 스티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물속에 숨어있던 상어가 그를 공격하게 되었고 다리를 크게 다쳐 결국 그도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건전해졌던 스틸웰의 유해는 다시 강가에 빠져 이틀 후 근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네 번째 공격이 있은 지 단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5마일 떨어진 뉴욕시 와이코프 선창에서 14세 소년 조셉 던이 상어에게 왼다리를 심하게 물렸지만 옆에 있던 아버지의 총격 덕분에 마지막 피해자이자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났었던 상어의 습격으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상어를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며 대대적인 사냥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16년 7월 14일 사자 조련사이자 박제사인 마이클 슐라이저가 마타완 근방 해상에서 낚시 중 2.3mm의 147kg짜리 백상아리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되며 상어를 포획하였고 백상아리의 배를 열어보니 약 6kg 정도의 사람의 쇠정과 뼈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연쇄적인 습격은 멈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상어가 주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년이 흐른 200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916년에 일어났던 뉴저지 상어 습격의 범인은 백상아리가 아닌 강에도 드나드는 황소상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